한밤중에 갑자기 온 전화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퇴근길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는 뇌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괜찮으실 겁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요. 하지만 뇌진탕이 있었고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찾은 건 이틀 후였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를 불렀고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상실증입니다. 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이름, 직업,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결혼 생활, 우리가 함께한 15년의 시간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15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집을 사던 날 함께했던 모든 기념일들, 모든 것이 남편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의사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마치 타인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어색해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 집인가요? 그는 우리 집의 구석구석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결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5년 전 결혼 기념일에 다시 찍은 사진이에요. 남편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았나요? 당신과 함께?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도와야 했습니다. 의사는 익숙한 환경과 일상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가 즐겨 듣던 음악을 틀었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인데 왜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남편은 좌절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좋아하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데이트하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자주 산책했어요. 당신이 이 해변을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왠지 편하네요.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남편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료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대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이해해 주었고 재활 기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추억을 함께 쌓았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18년 전 오늘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신은 늦게 왔고 저는 화가 났었죠. 하지만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녹았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기억의 빛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때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내 존재가 남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결혼 서약을 떠올렸습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그날의 서약을. 가족들과 친구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야기해요. 하지만 제게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의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고 놀랍게도 남편은 그 시절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 MT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저에 대한 기억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는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특정 기간이나 사람에 대한 기억만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였을까요? 왜 남편은 저와의 15년을 잊어버린 걸까요? 혹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에도 다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물론 다툼도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남편은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저녁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희망이 커졌습니다. 의사는 기억 회복 치료를 권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억을 찾고 싶어요. 내 인생의 15년이 사라졌으니까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냈습니다. 당신은 매운 음식을 못 먹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당신은 항상 제목까지 먹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가끔씩 저에 대한 작은 조각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제가 무서워하는 것들, 제 생일. 하나씩 조각을 맞추듯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당신에 대한 감정은 없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은 기억나요.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친구로서는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인내심 있게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미 떠났을 거예요. 남편의 말에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그 사실을 기억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사고 후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꿈에서 깨어나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저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서 당신을 봤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이 화났던 그날,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잊을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로 남편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들, 우리의 사랑이 담긴 순간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어. 남편의 말에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단지 남편이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을 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서랍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고 전에 작성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고 전에 저와 이혼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남편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났어. 사고 전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어.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했어. 회사 자금을 잘못 운용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될 상황이었어. 남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 그리고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 이혼하면 적어도 당신은 내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고 후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됐어. 내 부재 중에 다른 동료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고 예상외로 성공했어. 회사는 내가 시작한 일이라며 공로를 인정해줬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를 떠나려고 했지만 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히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이유도 없어. 사고는 끔찍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몰라.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았고 우리는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함께 하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남편의 약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억 상실은 저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잊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의 문제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일이 감사한 날입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야기야.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어떤 꿈이었어? 부엌 선반을 설치하다가 망치로 내 손가락을 친 일. 기억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일은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아파서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는데 울지 않으려고 애쓰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래, 남자답게 보이고 싶었거든.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남편이 저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도 어딘가에 우리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정말 나를 몰랐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은 느꼈어. 낯선 사람인데도 마음이 편했어. 아마 내 몸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육체가 기억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남편이 출근하면서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 우리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확인.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갈게. 그리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뒷모습이 영원히 내 곁을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치매는 아니었지만 기억 상실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작. 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씁니다. 남편의 기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기억이 흐려질 때 이 일기가 우리를 다시 한번 연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는 덜. 그것이 제가 매일 일기에 적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앞으로의 우리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기억상실이라는 시련을 통해 발견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남편이 저를 모른 척했던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사랑의 깊이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보, 사랑해. 오늘도 남편은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기억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